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벡터 스페이스, 벡터와 관련된 이런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쉬운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에다가 fx라는 어떤 값에다가 c라는 어떤 스칼라 값을 더하거나 아니면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를 서로 상호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형태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은 보통 f에서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아니면 이 어파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두 개 간의 그런 중간에 나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다 비슷하게 우리가 리니어한 형태로 트랜스폼 하는 거를 이번에서 중점으로 배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곱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리니어한 변환이고 리니어한 변환은 항상 우리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걔네를 뭐 위치를 바꾸던가 뭐 한쪽으로 찌그러뜨리던가 뭐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리니어한 트랜스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 트랜스폼도 다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원본 데이터를 여러분께 드린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n 곱하기 뭐 d 곱하기 1에 벡터가 있다면 적절한 d 곱하기 d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이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곱을 단순히 곱뿐만이 아니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니어한 변환이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도 이 리니어한 트랜스폼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풋이 주어진 다음에 그 인풋을 가지고 적절하게 변환을 계속 시켜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다 이런 형태로 변환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또 오소고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은 어떤 원본 벡터가 변환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회전 변환하는 거는 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특징이 또 오소노멀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단위 벡터가 크기가 놈이 1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얘를 바꿔주는 회전을 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이런 걸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떤 이런 형태로 생긴 어떤 벡터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하나랑 그 다음에 걔의 트랜스포즈한 형태 얘랑은 서로 트랜스포즈 되어 있죠. 그렇죠? 서로 좌우만 바뀐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걔랑 다이애고널한 중간에 이 매트릭스 이런 형태로 바꾸는 이런 연산들을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얘는 어떤 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A라고 생긴 제일 오른쪽처럼 생긴 이런 매트릭스를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벡터에 곱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는 도대체 어떠한 작업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얘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세 가지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 형태로 우리가 했을 때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뜻은 얘는 뭐냐면은 A 뒤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30도만큼 회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 벡터는 30도만큼 벡터나 매트릭스를 회전한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벡터는 뭐죠?
가운데 있는 벡터는 얘는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두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행에 대해서는 0점 반으로 줄이는 형태의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가장 왼쪽은 얘가 오른쪽으로 30도를 돌렸다면은 얘는 반대 방향으로 30도를 돌리는 것이 가장 왼쪽의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 왼쪽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원본 데이터에다가 곱하면은 이 네모나게 생긴 이 데이터가 아래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평행사변형 꼴의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변환된 것이 아니라 얘를 잘 분석해 보면은 30도만큼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의 축을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2배, 이쪽으로는 0.5배로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마이너스 30도만큼 왼쪽으로 바꾸면은 그랬을 때 이 형태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는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매트릭스 곱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 리니어한 변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소고널과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별게 아니라 매트릭스 곱은 우리가 선형 변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매트릭스 변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차원을 낮추거나 차원을 높이거나 이럴 때 다 보통은 매트릭스 곱을 통해서 낮추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매트릭스를 학습할 수 있으면 어떠한 형태의 리니어한 변환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것은 얘를 행렬을 리니어하게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조금 더 볼 건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개념 같은 경우는 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영역이에요. 이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은 크게 어려울 게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는 1차원과 2차원, 그나마 3차원 정도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4차원, 5차원, 100차원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표현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 to the n이라고 하는데 R의 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n차원의 실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는 뭐 R에 3, 뭐 이 정도에 우리는 살고 있겠죠. 근데 R to the n 하면은 n 차원에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Rn의 서브셋 그 안에 속하는 내부 벡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네가 x가 벡터에 속할 때 걔의 실수배도 그 벡터 공간에 속하고 그 다음에 xy가 또 벡터 공간에 속할 때 x 더하기 y가 또 같은 공간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n 차원의 높은 차원에 있는 벡터고 그 공간 걔네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뭐 3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 이런 형태를 쭉 다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벡터 스페이스가 전체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서브 스페이스라는 경우는 우리가 S라고 하는 전체 벡터 공간 안에 속하는 V라는 또 다른 공간을 얘의 서브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좀 하나 들어줄게요. 예시를 들어 보이자면은 예를 들어서
2,1,5 얘는 벡터죠 지금. 그쵸? 2,1,5 그쵸? 2,1,5라고 하는 이 벡터에서 우리가 얘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이죠. 얘는 3차원.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공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3차원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우리가 2,1,5가 뭐 이런 형태로 생긴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게 벡터라고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공간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얘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선 하나 위에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비슷하게 우리가 조금 더 차원을 늘려보자면은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100이라는 벡터랑 12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두 가지 방향에 우리가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벡터가 이루고 있는 공간은 뭐가 될까요?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의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서로 얘네들은 서로 뭐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2디멘셔널 어떤 공간을 이루게 되고 걔네가 우리가 3차원 공간의 하나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뒤에 예시가 여기는 없어가지고 뭐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1차원이 있고 이렇게 2차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 형태로 A라는 벡터가 생겼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벡터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생긴 벡터,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벡터도 있고 이러한 빨간색 모든 벡터들은 A라고 하는 벡터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여기 있는 뭐 A1이라는 벡터, A2라는 벡터, A3라고 하는 이러한 벡터들은 다 A의 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은 다 A라는 이 부분에 속하는 서브스페이스 하나의 또 공간을 차지한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그러면은 A라는 벡터가 있고 또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B라는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결합하면은 우리는 모든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점을 표현하려면 A라는 벡터 이만큼, B라는 벡터 이만큼 이렇게 하면 이 지점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랑 B로 구성할 수 있는 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원 전체에서 어떤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한 공간을 서브스페이스라고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법을 전체 벡터 스페이스는 R2D n 이라고 했을 때 n 차원의 벡터 전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들을 다룰 때 그런 데이터들이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수식들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 네,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게 linear independenc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linear independence라는 것은 dependence가 지금 정리로 나왔는데 아무튼 independence는 선형 독립이란 뜻이죠. 한국말로 선형 독립 이게 또 영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선형 독립이란 뜻이고 그 linear dependence는 선형 독립이 아닌 거죠. 독립이 아닌 걸 dependence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논지로 벡터 0이 아닌 벡터 A1부터 AD까지가 리니어 디펜던트하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A라는 벡터랑 A의 선형 결합을 했을 때 0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리니얼이 디펜던트하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손쉽게 생각해서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A라는 벡터가 1,1이에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2,2예요. B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는 선형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선형 독립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얘네들은 너무나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관계가 많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A의 2배를 하면 B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하면은 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0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만약 안 되면은 이게 되면은 얘네들은 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A가 이렇게 생겼고 A가 1, 1이고 B가 1,3이라고 해봅시다.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랬을 때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는 서로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디펜던트일까요? 인디펜던트일까요? 얘네들은 서로 독립 같죠? 왜냐? 우리가 A에다가 x1a 플러스 x2b는 0을 만족하는 x1이랑 상수 스칼라 x1이랑 x2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상수, 그러니까 0 아닌 상수, 0이 아닌 어떤 스칼라가 없겠죠. 그렇죠? 얘를 만족하려면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x1이랑 x2는 0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로 곱해도 1이랑 1, 3을 0, 0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선형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리니어 디펜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0, 2, 1, 1, 2, 1, 1, 0, 0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그럼 이 세 개는 서로 얘네가 서로 디펜던트한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얘네들은 딱 봐도 리니어리 선형 독립이 아니죠. 왜냐? 왜냐? 얘랑 더하면은 얘가 되잖아요. 그쵸? 얘네 간의 선형 결합을 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은 선형적으로 독립이다. 디펜던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벡터들 쭉 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얘네들끼리 더했을 때 0이 절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용어 정의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또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그럼 베이시스는 뭐냐? 베이시스 한국말로 기저 벡터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것들을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를 R2D 안에 있는 얘를 구성하고 있을 때 거기서 미니멀 셋 오브 벡터스 P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가장 작은 벡터인데 얘네들만 가지면은 우리가 V를 전체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셋을 베이시스 걔네들의 집합
셋이 집합인데 집합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아까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가정을 해야 하는 거죠. 왜 베이시스가 우리가 그럼 배워야 하냐라는 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베이시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베이시스를 표현할 때 2차원 공간을 표현할 때 이런 형태로 표현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랬을 때 이쪽 축이 1,0 벡터고 이쪽 축이 0,1 벡터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3,4의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3칸, 뭐 이쪽으로 4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축을 베이시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축으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얘네가 베이시스인데 이 베이시스가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벡터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어떤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작은 셋들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2D 여기 안에다가 벡터가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A1 1,0이 있고 A2가 있고 1,2가 있고 A3는 2, 뭐 3이 있고 A4는 뭐 5,5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베이시스를 할 때는 모모드를 가져가면 되겠냐? 라고 하면은 이 2차원 공간에서는 A1과 A2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베이시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있는 A3랑 A4는 A1과 A2의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A3는 A1과 A2의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A4도 A1과 A2의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베이시스가 이렇게 두 개를 베이시스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게 베이시스고 이 베이시스로 이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전체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걔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비슷하게 나오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n 곱하기 n의 스퀘어 매트릭스는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얘네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라는 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여러분들 1, 1, 2, 2 이렇게 생긴 역행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AD 빼기 BC 하면 없죠. 그 이유가 그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뭐 0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얘가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얘랑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없는 행렬 뭐 1, 1, 0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1, 0, 1 그다음에 뭐 2, 0,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행렬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 이유는 얘랑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형태로. 네. 아니면 아까 했던 예시 또 뭐 있었죠? 아까 했던 예시처럼 뭐 021, 121, 100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지 않다.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걔네들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을 베이시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용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스팬이라는 용어라고 보면 돼요. 스팬. 스팬은 뭐냐면, 저희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스팬은 뭐냐면은 우리가 A1부터 AD까지의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얘네들로 벡터가 있으면 얘네들로 구성된 어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벡터 스페이스가. 얘네가 만약 뭐 꼭 베이시스가 아니더라도 얘네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걔네들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네들의 벡터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x1부터 xd까지 R 공간에 속하는 얘네가 있을 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을 때 A1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와 C라는 벡터가 하나의 지금 평면을 구성하고 있죠. 얘를 보면.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C의 스팬이 AB의 스팬과 다 같다. 이 하이퍼플레인,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A와 B의 스팬하는 그 공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스팬하는 이 공간은 all vectors on hyperplane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A, B는 A랑 B라는 벡터는 지금 이러한 형태의 공간, 얘를 지금 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C는 이 평면과는 달리 다른 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은 ABC의 스팬이랑 AB의 스팬은 다르겠죠. AB의 스팬은 뭐가 되겠죠? 이 평면이 되겠죠. 하이퍼플레인이 되겠죠. 평면이 되고 ABC의 세 가지의 스팬은 우리가 세 가지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돌아가니까 얘네들은 3차원 공간의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하는 부분이 얘네가 다 스팬하는 공간이다.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벡터들을 스팬하는 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용어를 익혀주면 되겠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할만하신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잘 이해했는지는. 네, 일단 여기까지 거의 용어들 위주니까 용어들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럼 용어 좀 정리해 볼까요? 다시 복습을. 네, 이해가 힘든 것 같아서 처음에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 배웠죠. 아까 30분 전에. 네, 벡터 스페이스는 그냥 곱이란 이런 연산들이 가능한 벡터 공간.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을 하지만 몇 차원이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했고, 우리가 아래 뭐 3승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3차원의 공간, 예를 들어서 100, 010, 001 뭐 이런 형태의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3차원의 공간이라고 봐주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또 서브스페이스는 뭐냐?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3차원이면 서브스페이스가 뭐 2차원일 수도 있고 1차원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낮은 차원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서브스페이스고, 이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들은 서로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배운 용어들 조금만 몇 개 더 보자면은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어, linearly 인디 리니어 인디펜던트 배웠죠. 선형 독립은 우리가 어떤 벡터들이 걔네들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벡터들의 뭐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0이 나온다. 0이 나오면은 인디펜던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용어를 하고 있고,
벡터들이 n 곱하기 n에서 linearly independent 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dependent면 존재하지 않는다, independent면 존재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linear independent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봤던 게 또 span 봤었죠. span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들이 걔네들이 만드는 공간, 걔네가 만들고 있는, 제가 벡터를 세 가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벡터들이 만들고 있는 서브스페이스, 걔네가 만들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스팬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용어들을, 베이시스는 아까 가장 최소의 단위, 우리가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올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배웠어요.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는 선이든 면이든 뭐 더 큰 공간이든 2차원 공간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벡터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이 공간이란 공간이 디스조인트 할 수도 있고 오소거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조인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U라는 벡터가 있고 W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이 두 벡터 공간이 0 벡터 말고 하나도 겹치는 벡터가 없어요. 만약 이러면 얘네들끼리 disjoint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U라는 벡터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공간은 예를 들어서 뭐 1,1이라고 하는 얘가 스팬하는 공간이고, W라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얘네가 스팬하는 공간이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U라는 벡터 스페이스랑 W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는 둘은 어떤 경우에도 같은 벡터를 공통 벡터를 가질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벡터 스페이스가 둘이 다르다고 해서 디스조인트 하다고 하고, 디스조인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 U라는 벡터랑 W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벡터 공간에 있는 어떤 페어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내적을 했을 때, 우리가 다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이 경우를 우리는 오소거널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U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 U라는 공간에 이 안에 누워 있는 수없이 많은 벡터들이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수직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수직하고 있는 벡터 W가 있어요. 그럼 W 위에서는 벡터들이 이렇게 살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W에 있는 모든 벡터랑 U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서로 우리는 오소곤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벡터랑 이렇게 생긴 두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얘네들은 거의 웬만하면 오소곤을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오소곤을한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들이 오소곤을한 것이 아니라 벡터 공간들도 다 그 안에 있는 벡터들이 모두 다 오소곤을 하면은 얘네도 공간 둘이서 오소곤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소곤알은 한국말로 제가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 그래서 오소곤알은 한국말로 수직. 그래서 벡터 공간 자체도 수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거 많이 구해요. 여러분들이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진짜로 뭐 내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의 피처를 만들고 싶은데 이 피처 두 개를 그 스페이스를 오소고널하게 만들고 싶다. 그 두 개의 서로 겹치지 않는 벡터를 뽑아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인코더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과 두 번째 인코더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를 서로 오소고널하게 만든 다음에 둘 간의 뭐 내적 값을 우리가 뭐 로스 펑션으로 준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우리가 둘 간의 그런 공간이
오소고널한 형태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오소고널한 것을 실제 머신러닝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딥러닝을 쓸 때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소고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소고널에서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오소고널 컴플리멘터리 서브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R2D&에 U가 어떤 서브스페이스예요. 어떤 U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U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W라는 공간이 U랑 서로 공간 간에 오소고널 해요. 당연히 디스조인티드 하겠죠. 오소고널 하다는 뜻은 둘이 아예 서로 겹치는 것이 없고 그 둘을 곱해 보면은 걔네가 오소고널 한 것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U에 있는 베이스 셋이랑 W에 있는 베이시스 둘 간의 기저를 합쳤을 때 R2D N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를 오소고널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라 오소고널 컴플리멘터리 서브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뒤에 뭐 직교 여공간, 이거 제가 어떤 기터브에서 간단히 갖고 왔는데 한마디로 완벽하게 둘이 겹치는 직교하는 두 가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을 합쳤을 때 전체 공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오소고널 컴플리멘터리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전체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U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랑 디스조인트한 W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생겼을 때는 U랑 V를 합쳤을 때 전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이 오소고널 하긴 해도 얘네들이 오소고널 컴플리먼트 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U랑 V가 딱 이렇게 U랑 전체 공간에서 공간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여기까지가 U고 여기까지가 W다. 뭐 이런 형태로 여집합을 했을 때 합쳐서 전체 집합이 전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만약 생겼다면은 이런 형태로 생겼으면은 우리는 얘를 오소고널 컴플리멘터리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게 될 리니어 알제브라에는 그 네 가지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할 때 우리가 오소고널 컴플리멘터리를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이 약간 생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용어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는 크게 네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리니어 알제브라의 Four Fundamental Subspace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제브라 할 때 우리가 행렬을 읽을 수 있는 게 로우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 우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행렬은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1, 0, 뭐 대충 이렇게 뭐 생긴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얘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형태, 하나, 두 개, 세 개. 이 형태로 행 형태로 벡터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를 열 형태, 이 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다 공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로우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란색 부분의 벡터 101, 200, 010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빨간색 형태로 생긴 것들로 우리가 읽는 것이 걔네를 컬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트릭스가 있으면 얘네가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A에 대해서 A의 서브스페이스가 R2D n에서 로우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n 곱하기 d의 매트릭스면은 얘가 n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풀랭크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행이랑 열이랑 모두 다 linearly independent 한 경우는 우리가 풀랭크라고 하고 이때는 우리가 로우랑 컬럼이랑 모두 다 linearly independent 모두 다 선형으로 독립적일 경우에 이럴 때 우리는 풀랭크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재밌는 거에 우리가 이 행렬이 있을 때 노란색이랑 빨간색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 또 재밌는 특성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 걔네의 차원이랑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이 둘 다 동일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든 저런 식으로 보든 우리가 차원 자체는 동일한데 행렬을 이해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널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A가 있을 때 A, X는 0. 네. 여기를 만족시키는 우리가 이 X 얘네들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이거 한번 차원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d 곱하기 1의 형태의 행렬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d 곱하기 1 형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는 0을 만족시키는 그 공간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x가 0이 아닌 형태에서 얘네들 x가 0이 아닌 형태에서 x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들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그래서 컬럼 벡터 이렇게 생겼겠죠. 우리가 a가 뭐 이렇게 a라는 게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서 x는 0 해서 나오는 이 x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또 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널 스페이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배웠죠.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랑 그리고 로우 스페이스. 그 다음에 AX는 0이라고 생긴 게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은 A가 이렇게 생겼죠. 그 벡터를 A1 벡터, A2 벡터 이런 형태로 했을 때 AN이라고 하는 이렇게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얘랑 이렇게 내적했을 때 나오는 이 X 공간이 우리가 얘네들 다 오소고날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행렬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세요? 행렬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 그냥 다른 팁 하나 드리자면은 행렬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A11, A21, AN to the N1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생겼잖아요. A 여기는 1, 2 이런 식으로 행렬이 생겼죠. 그렇죠? 행렬을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게 얘를 좀 어떻게 보면은 행렬을 가로로 생긴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1 땡, A의 2 땡, A의 N 땡 이런 형태로 행렬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쵸? 이 땡이라는 것은 뭐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n 곱하기 n의 이 행렬은 이 형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행렬 읽는 것을.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x라는 것을 곱하잖아요. x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x1, x2, xn 이런 형태로 생겼을 텐데 그러면 이 결과물은 뭐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첫 번째 A1 땡 그러니까 2줄, 2줄이랑 2줄 뭐 이 전체 행렬을 x라고 하면은 A1 땡이랑 x랑 내적한 거 그쵸? 내적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A2 땡이랑
x랑 내적한 거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내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는 0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 공간. 이 x들로 한 공간은 뭐가 될까요? 이 내적이 다 0이 나오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했을 때 결과값이 0, 0, 0, 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로우 벡터, 이 벡터, 가로로 생긴 이 모든 n가지 이 벡터랑 우리가 x로 주어진 이 벡터, 이 노란색 벡터, 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어야겠죠. 서로 내적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컬럼 벡터랑 다 수직인 형태의 x 벡터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은 우리의 컬럼 스페이스랑 다 수직인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걔네들이 x의 조합이 한 개가 아니라면은 걔네들은 어떤 스페이스를 이룰 테고 스페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을 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렬을 가로로 볼 수도 있고 세로로 볼 수도 있는데 가로로 보는 여기랑 수직인 것이 콜럼 스페이스랑 로우 스페이스랑 수직인 것이 네, right null space, 그러니까 null space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면에 left null space도 있겠죠. 얘는 뭐겠어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행렬을 세로로 해석을 했을 때 세로인 것들과 수직인 공간도 있겠죠. 걔네들은 우리는 ATX는 0, 트랜스포스에서 0이 되면은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랬을 때 나오는 네, 우리의 X의 공간들을 left null spa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는 right null space라고도 하고 그냥 null space라고도 하고요. 왼쪽에는 left null space랑 column space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공간이고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오소고널 컴플리멘터리 스페이스를 이룬다. 그래서 얘는 수직이기도 하면서 합쳤을 때 전체 n 차원을 이루는 n이랑 로우는 d 차원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행렬을 봤을 때 행렬을 어떤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리니얼 인디펜던트 했을 때 걔네들의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들이 이루는 공간을 널 스페이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반대로 봤을 때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지금 형태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몇 곱하기 몇이죠? A는 n 곱하기 D라고 하면은 일단 3 곱하기 4죠. 그쵸?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4개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뭐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일단 먼저 로우 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이 3개는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한가요? 인디펜던트한가요? 서로 디펜던트하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더하면 세 번째 게 되죠. 보시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의 차원은 뭐가 될까요? 차원. 베이시스를 이루는 기본 차원 몇이 될까요? 2개죠. 얘네들은 서로 위에 거 2개. 얘네들은 서로 무조건 필요하죠. 서로 간에 서로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위에 거 2개 있으면 아래 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로우 벡터의 베이시스 벡터가 2개고 그래서 랭크 차원이 2개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해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서로 linearly independent 하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랭크가 2개인데 그다음 세 번째 거 보면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추가가 안 되고 네 번째 것도 두 번째 거랑 같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의 이렇게 생긴 랭크는 2개가 될 거고 그럼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컬럼의 지금 차원이랑 컬럼에서 랭크 가지고 있는 차원이랑 그다음에 세로로
가지고 있는 차원이 둘 다 두 개로 같은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로우 컬럼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GitHub에서 또 예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행렬을 한번 봅시다. 그럼 얘네들의 행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행공간은 영어로 하면은 로우 스페이스죠. 로우 스페이스는 2, 1, 4, 2죠. 그쵸? 그러면은 이 벡터랑 이 벡터 두 개로 이루어진 공간, 즉 저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저 공간이 바로 우리가 이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로우의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행렬의 A 열 공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열 공간은 행렬을 열로서 보는 거니까 이 형태로 보는 거죠. 이 형태로. 그러면 2,4랑 1,2 즉 파란색 선으로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공간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아까 널 스페이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0공간. 0공간은 뭐라 했죠? 널 스페이스. 이거는 A, X는 0이죠. 그쵸?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뭘까요? 2, 1, 4, 2 그리고 X1, X2는 0. 그럼 뭐가 될까요? X1, X2가 1,-2 형태로 그 직선에 있는 선으로 생겼으면은 그러면 그 공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x가 1이고 x2가 -2다. 1 -2 하면 만족하죠. 그쵸? 2 -4에도 만족하죠. 즉 x랑 x1, x2가 우리가 이 형태로 생긴 공간 이 공간에 있는 벡터라면은 우리가 AX는 0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가 바로 널 스페이스다. 이 행렬의 널 스페이스다. 라고 볼 수 있고 뭐열 공간도 반대로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행공간, 수직된 영공간, 열 공간이랑 또 수직된 공간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도 이렇게 형태로 생겼다. 약간 이것도 아까 앞선 거랑 동일한 예시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 했을 때 네 가지의 full fundamental subspace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걔네들은 우리가 행렬을 어떤 식으로 읽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또 행렬곡을 이렇게 세로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여기는 뭐죠? A.1 여기는 A.2 A.D 이렇게 행렬을 볼 수도 있죠. 행렬을. 그러니까 이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A1, A2, A3, A4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이건 팁인데 얘가 A라고 봅시다. 그럼 A에서 X는 AX 곱할 때 얘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X 공간에 따라가지고 얘네들이 얘 행렬 곱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은 A1에 있는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얘랑 곱해지겠죠. 여기가 x1이라고 했을 때 x1, x2, x 뭐 d라고 하면은 그쵸? 얘네들은 얘랑 곱해지죠. 그래서 얘는 a.1 x1 플러스 a.2 x2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행으로 읽어가지고도 네,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행렬을 편하게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간의 결합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행렬을 수식을 전개하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알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을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로우 엡실론 폼이라고 해서 여기는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미리 설명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지루하게 행렬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AX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얘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뭐 용어들 엄청 많이 배워서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AX는 B라고 하는 이 형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는 이유는. 그래서 보통은 얘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A가 뭐가 되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 A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그럼 A 데이터에 X를 곱했을 때 B가 되는데 B는 우리가 라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X를 곱했을 때 그때 어떤 라벨을 예측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뭐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어떤 원하는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까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문장을 넣었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예측하려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AX는 B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랬을 때 얘를 풀기 위해서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얘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AX는 B를 풀려고. 근데 이걸 할 때 AX는 B를 풀 때 A가 어떤 형태로 생기면 좋을까요? A가 이런 형태로 생기면 좋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AX는 B를 풀려고 하는데 그럼 AX는 B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X는 뭐가 될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죠. 지금 데이터랑 라벨은 데이터 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죠. 여기서 그럼 X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X는 쉽게 구하면은 그냥 뭐 A 역행렬 B 뭐 이런 형태로 써도 되겠죠. 그쵸? A 역행렬 B를 구하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할 안 할 수도 있고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부터 계속 하게 될 건데 근데 이럴 때 A가 이 형태로 생기면은 왜 좋냐면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어, x1, x2, x3, x4까지 x5까지 AX는 B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 형태의 AX는 B를 푼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죠. X5는 몇이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X5는 5겠죠. 이게 X5겠죠. 그쵸? 지금 X1 플러스 7X2 플러스 4X3 플러스 3X4 더하기 5X5는 1 이렇게 지금 연립방정식의 형태잖아요 이게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X5는 5죠 그러면 X5를 구하면 바로 X4 구할 수 있고 그럼 X3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는 로우 엡실론 폼이라는 건데 얘는 사다리꼴 행렬이라서 이렇게 왼쪽이 0이고 가장 왼쪽이 1인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변환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AX, B, AX는 B라고 하는 문제를 손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야지 우리는 AX는 B의 형태를 손쉽게 풀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그 뒤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왔을 때 얘를 그러면은 이 로우 엡실론 폼 사다리꼴 행렬로 바꿀 수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다음 시간부터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그 선형대수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끝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석 못하신 분들은 네,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